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어제도 역시나 극심한 변동성 속에 결국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로 마무리됐습니다. 반면에 다우 지수는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동안은 빅테크와 기술주가 시장의 전체적인 상승을 이끌어냈지만 이제는 오히려 상황이 반대가 돼서 빅테크가 시장을 끌어내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웃긴 상황인데요. 어제도 보면 그렇습니다. 오히려 중소형주들이나 다른 모든 섹터들, 웬만한 것들은 다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정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빅테크들, 구글이나 마소, 메타 같은 애들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보단 기술주의 비중이 적은 다우지수 같은 경우엔 오히려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때마다 늘 우리의 속을 타들어가게 하는 메타가 결국 또 사고를 쳤습니다. 정말 메타는 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제도 장중에 5%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장후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추가로 20% 가까이 하락을 해버리면서 메타 주주분들과 불주 주주분들의 마음을 썩어 문드러지게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이번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걸 보면서 대충 예상을 했지만 그거 감안해도 메타는 좀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메타 현재 PER이 10이거든요. 10이면 정말 아무도 성장주로 취급은 안 해주고 사실상 웬만한 가치주보다도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PER이 10이라는 얘기는 네이버보다도 낮은 PER입니다. 근데도 이렇게까지 주가를 뺐다는 게 참 무서운 상황이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 결국 남은 유일한 희망은 애플입니다. 오늘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아마존이 잘 나오는 걸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보고요. 애플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시장을 어느 정도 회복시켜 주냐 마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빅테크들의 실적이 뒷받침만 됐더라면 그동안 하락했던 주가를 크게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였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더 사면 되는 거니까요. 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의 실적이라는 건 뭐 잘 나올 때도 있고 못 나올 때도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투자금을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는 굳이 이런 개별 기업들의 주가 등락에 크게 흔들릴 이유가 없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선 매크로적인 요소들, 특히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꺾일 수 있는 관련 지표들을 보면서 멘탈을 다잡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우선은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발표했습니다. 원래는 0.75% 인상으로 예상했었는데 0.5% 인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상당히 많이 올린 거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캐나다가 금리 인상 폭을 그래도 예상치보단 낮췄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캐나다 쪽에서도 막상 경제 상황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상치보단 적게 올렸는데요. 캐나다가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한다는 건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캐나다 같은 경우엔 미국에 바로 붙어 있는 나라잖아요. 같은 북미권으로 엮이면서 이래저래 미국과 경제의 행보를 같이 해온 나라거든요. 특히 금리 인상 같은 것들은 항상 미국보다 한 발 앞서서 실행을 해왔습니다. 캐나다가 먼저 금리를 이만큼 올리고 나면 미국도 그 이후에 이만큼 올리고 이런 식의 상황이 그동안 쭉 벌어져 왔었거든요. 이런 캐나다가 이렇게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건 미국에도 좋게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요. 강달러의 기세가 꺾이는 게 확실히 눈에 보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보면 달러가 약세로 접어드는 추세가 보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환율 막 1,500원 넘어가려고 했던 게 1,420원 이렇게까지 내려왔잖아요. 물론 한국의 환율은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준기축 통화국들의 화폐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회복해주면서 달러가 꺾이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동안은 유럽에서도 그렇고 금리를 미국처럼 빡세게 올리지 못하겠다는 기조를 계속 취해왔었어요. 특히 영국이 이게 제일 심했죠. 오히려 반대로 돈 풀기 정책을 계속 내놓으면서 현 상황에 역행하는 정책을 내놓고 그랬잖아요. 배째라는 식으로. 그래서 시장을 훨씬 더 악화시켰고요. 근데 이렇게 배째라식의 정책을 내놓은 트러스 총리가 사임하고 이번에 새롭게 부임한 총리인 리시 수넥은 전 재무부 장관 출신의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길도 완전 이게 경제 통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기도 했고 어린이 투자 전문기업 헤지펀드 파트너로도 근무하고 이후에는 동료들과 1조 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 전문 회사를 창업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정말 투자 세력들의 이 심리와 금융업계 그리고 경제를 누구보다 잘 알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취임하자마자 연설에서 자기는 트러스처럼 돈 풀기 정책 안 할 거고 긴축 정책 빡세게 해서 물가 잡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을 해서 확실히 시장에 안정감을 불어 넣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영국 말고도 다른 유럽 국가들도요. 힘들지만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른 준기축 통화국들의 화폐인 유로화라던가 일본의 엔화라던가 영국의 파운드화 등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달러 강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러 강세가 꺾이면 수출을 통한 매출이 미국 내부에서의 매출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빅테크들에게는 엄청난 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달러가 본격적으로 풀리게 되면 그동안 안 좋게 잡힐 수밖에 없었던 실적도 전부 다시 좋아질 테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기회로 삼고 계속해서 저점에서 분할로 매수하시면서 평단가를 낮추고 수량을 늘리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동성
변동성은 견디면 그만이니까요. 네, 그럼 오늘도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분들과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